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비됐습니다. 17일 헌법재판소장 이종석 그리고 헌법재판관 이영진, 김기영 3인이 임기 만료로 물러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벌써 10월 9일인데요.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려면 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고 더군다나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에 동의까지 얻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을 임명해가지고 앉히기 위해서는 그 전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명하고 인사청문회 거치고 적어도 2달 걸립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다 하더라도 2달 동안은 공석이 되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 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 지금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2명, 이 3인은 국회 추천 몫입니다.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사청문회를 거쳐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관심이 없습니다. 다 자기들이 추천하겠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3인이면은 한 사람은 야당, 한 사람은 여당, 또 한 사람은 합의로 이렇게 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예 자기들이 다 하겠다. 최소한 2 사람에 대한 지명권을 자기들한테 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리를 부리고 있는데 속마음은 아예 헌재를 마비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럼 헌재가 마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준석 방통위원장을 보십시오. 즉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지금 국회의 탄핵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이렇게 마비가 되면은 이준석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심판을 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헌재가 마비되어 있는 동안은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직무 복귀할 가능성이 제로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제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회를 갖다가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150석만 있으면 되거든요. 대통령은 200석이지만 다른 장관이라든지 다 150석입니다. 민주당 혼자서도 얼마든지 탄핵 발의와 의결이 다 가능합니다. 판사도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장관도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검사도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헌재로 가서 이 탄핵 심판을 해서 기각이 돼서 돌아오면 되는데 옛날에 이정섭 검사처럼. 근데 지금은 헌재가 마비가 되니까 마냥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노리는 겁니다. 지금 헌재가 마비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판사고 검사고 장관이고 전부 다 탄핵해가지고서 헌재로 보내버리면 헌재에서는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심리를 하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직무를 배제시키는 효과를 거둔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정부가 마비 상태가 된다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관도 마음에 안 들으면은 바로 탄핵 의결해가지고 헌재로 보냅니다. 근데 헌재는 9명이 정원인데 지금 3명이 나가면 6명밖에 안 됩니다. 6명 가지고서는 헌재 심리를 열지를 못합니다. 최소한 7명이 있어야 됩니다. 아예 그냥 회의를 열지를 못해요. 심판 기일을 잡지를 못해요. 그럼 마비라는 얘기입니다. 마비. 그러면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탄핵을 의결해가지고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재는 마비되니까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그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찍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진호 부장판사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재판을 하고 있던 중에 트집을 잡아가지고 신진호 부장판사를 탄핵시킵니다. 그러면은 신진호 부장판사는 헌재가 마비됐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재판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이 재판은 신진호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판사가 하면 다시 시간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끌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마비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마비되는 상태가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말이죠. 쟤들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윤석열 정권 내려와라. 지금 정부가 마비됐지 않느냐?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탄핵시키기는 어려우니까
결국은 하야 쪽으로 몰고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200석이 돼가지고 탄핵 의결이 되면 더 좋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배제되잖아요. 직무 배제되면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가 해야 되는데, 국무총리도 마음에 안 들면 또 탄핵 의결해가지고 국무총리는 150석이면 돼요. 그래가지고 또 끌어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마비되는 거죠.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마비되면 이거 이렇게 마비되는데 계속해서 당신 대통령 할 거냐, 내려와라, 즉 하야.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김건희 여사 건을 이제 계속 불을 지피는 거죠. 여기 도화선을 불을 지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명태균하고 이렇게 했고, 김대나하고 이렇게 했고, 김건희 여사가 십상시들하고 이렇게 했고,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했고, 인사농단했고, 공천농단했고, 국정농단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이상 당신 대통령 할 자격 없다,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 하려고 헌재를 마비시키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헌재가 얼마나 중요한 국가기관입니까? 헌법기관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3명이 나가는데 아무런 준비를 안 합니다. 그냥 헌재는 이 기관을 작동을 멈추게 마비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국회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행정은 다 국회가 하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치가 다 국회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근데 국회를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런 무시무시한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여러분, 10월 17일이면 헌재가 마비됩니다. 국회에서는 지금 아무런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재명의 무시무시한 음모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결국은 신진호 부장판사가 됐든 아니면 김동연 부장판사가 됐든 누구든 판사도 탄핵시키다고 달려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가장 저것들이 어떤 역할도 할 수 있냐면 11월 15일이 공직선거법 선고일입니다. 11월 25일이 우진교사 선고일입니다. 저것들이 미리미리 안테나를 세워가지고서 어떤 판결이 날 것이다, 이걸 빼내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서 만약에 결론을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0월 말쯤에 가가지고서 서둘러 가지고서 뭘 합니까? 이 공직선거법 재판부 한성진 부장판사, 그 다음에 우진교사 재판부 김동연 부장판사, 여기 판사 둘을 탄핵을 의결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선고를 못하잖아요. 선고를 못하니까 결국 재판이 다시 뒤로 가야 되잖아요. 심지어 이따위 짓도 할 수 있는 애들이 쟤들입니다. 만약에 이런 짓까지 한다면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발동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비상대권을 발동시킬까 봐 저것들이 미리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불을 지펴가지고 계엄령을 족쇄를 채우려고 한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런 식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그리고 헌재를 마비시킨 상태에서 이 국가기관을 모두 마비시키고 정부를 마비시킨다면 그때는 대통령은 당연히 국가의 긴급한 위기가 발생했으므로 비상대권을 발동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엄청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헌재를 마비시키는 진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정부를 마비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즉 하야를 시키기 위한, 아니면 적어도 윤석열 정부를 마비시켜서 이재명이가 적어도 사법 리스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런 목표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